상상력이 바로 현실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상상력의 어떤 한계, 경계를 쥐어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꿀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서로 다른 기술들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성 엔지니어들이 지닌 소통과 협업 능력이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산업지형의 대변혁 속에서 대학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과연 미래가 원하는 인재는 어떤 모습일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요구되는 인재상은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사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강의실 풍경도 바꿔놓았습니다. 마치 놀이동산에 온 듯 VR 안경을 쓰고 가상현실을 체험 중인 학생들. 대체 무슨 수업일까요? 여러분들 어지럼증 같은 게 있으면은 자, 일단 벗어서 어지럼증 해소하고 다시 봐도 됩니다. 조별로 요쪽 조, 요 반, 절반은 요쪽 카메라, 요 절반은 이쪽 카메라로 와서 카메라 들고 직접 세팅하고 부착하는 것으로. 자, 미디움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아시죠? 360도 카메라로 직접 촬영하고 편집까지 하는 과목. 그런데 이 학생들 전공도 다양합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컴퓨터 과학, 프랑스 언어 문화, 중어 중문, 컴퓨터 과학, 앙트러프러너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이것이 중요한 하나의 툴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를 배우거나 혹은 심지어 이전에는 영어를 배우거나 혹은 영어가 여러분들의 결과물은 낼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도구는 될 수 있지만 혹은 여러분들이 엑셀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익히는 데 있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결과물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툴이지. 마찬가지로 360 영상 촬영하고 그 내용물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배우는 이 일들은 여러분들이 사회 진출하는 데 뿐만이 아니라 1인칭 시점의 무언가의 시각적인 내용물들을 창작물들을 만들어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봐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좀 둥그렇게.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가상현실, 빅데이터, 로봇공학 등의 첨단 기술은 더 이상 공학자들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화이팅! 오케이. 자, 다른 분들도 다 전부 다 거기 확인 좀 한번. 4차 산업은 이제 사회 전반에 걸쳐 꼭 필요한 기술이 됐죠. 저는 VR 영상. 왜냐면 이런 수업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VR에 대해서 배우고 싶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수업이 저는 진짜 만족하거든요. 어디 학교에서 이 고프로 360을 카메라를 다 장비를 구해주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못해서 이 과목이 저는 정말 값지고 되게 이익이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저는 광고를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4차 산업이 오는 만큼 확실히 광고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수업을 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러한 첨단 기술로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상상력입니다.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이유죠. 4차 산업시대라고 했을 때 저희가 가장 먼저 바라보는 것이 인간이 최근에 저희가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기계와 공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이 제가 볼 때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계와 공존할 수 있는, 즉 인간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창의적인 콘텐츠가 있는 과정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창의성이 가미될 수 있는 컨텐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 두 가지의 융합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숙명여자대학교는 2016년 개교 이래 처음으로 공학대학을 신설했습니다. 미래 산업에 초점을 맞춘 교과 과정을 통해
창의적 융합적 사고 능력을 갖춘 여성공학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공대 강의실에 로봇 청소기가 등장했는데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봅시다. 과연 그게 인지를 못한다. 그지? 잠깐만. 근데 분명히 저기에 그 추락 방지 센서가 있어야 되거든? 이런 문제가 있구만. 근데 이게. 나도 인지를. 하긴 하네. 그지? 아니, 디자인과 센서가 공학. 있는 걸 알고 있어야 디자인이 공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배우는 과목입니다. 좁은 공간을 못 들어간다라는 건 여기랑 같은 얘기가 되겠지, 그지? 얘하고의 비교점은 어때? 90도보다 작은 모서리가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열린 문틈 같은 열린 문틈 같은 거. 그거 괜찮다. 문을 열었는데 그 사이에 좁은 공간이 있다든가. 그럴 수 있겠다.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숙명여대에서는 엔지니어로서 여성의 강점을 살리는 우먼인 엔지니어링, 즉 약자로 와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무엇보다 소비자와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섬세한 감수성을 지닌 여성공학도들이 4차 산업시대에 더욱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디자이너가 하나 있고 엔지니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로봇 청소기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해요. 그럴 때 이 두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디자이너가 사용하는 언어와 엔지니어가 사용하는 언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전달이 안 되면서 굉장히 프로젝트가 산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은 이 디자이너와 엔지니어가 커뮤니케이션을 해나가는 과정, 이게 융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융합이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세상에 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숙명여대는 비전공자들도 공학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교과목들을 개설했는데요. 위하고 맨 아래는 전자공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개발된 전자회로보드 아두이노. 검정색이 된 것도 있어요. 그 빨간색은 바로 이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직접 시제품을 만들어보는 수업입니다. 비전공자들에게 어렵지는 않을까요? 이 수업 자체가요. 공과대학 전공과정을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다 배워야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정이 아니고 배우는 과정에서 만들어 볼 수 있고 또 만드는 과정에서 지식을 다시 배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교수들과 학생들이 같이 협업하면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공과대학 학생들이 위주가 되지만 공과대학이 아닌 인문사회계열 학생도 충분히 이 수업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힘든 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알람을 몇 번이나 맞춰놔도 자기는 뭐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데 이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이 일어날 시간이 됐을 때 안 일어나면 침대를 흔들어 주는 거예요. 침대를 흔들어 주고 심지어는 그래도 안 일어나면 침대가 막 벌떡 일어선다든지 그렇게 해서 강제로 깨우게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낼 학생인데 괴짜 같은 생각인지는 몰라도 이 아두이노로 이걸 구현하게 되면 아두이노로 전자장치도 제어하지만 기계 구조물도 다루고 모터도 다루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연관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융합적인 그런 아이디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은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제품을 만들어 나갑니다. 아래에다가 크게 채워주면은 모터가 올리고 여기서 물을 생활 주변의 모든 것들이 새로운 발명품의 재료가 되죠. 그런 거 어디 다른 데 아이디어가 나온 게 있으니까 참고해가지고. 산업 디자인과 조예진 학생팀은 아주 특별한 액자를 만들기로 했다는데요. 액자 안에 도시의 24시간 풍경을 담고 시시각각 그림이 변하는 조명 액자랍니다. 저는 약간 이런 거를 관광 상품으로도 쓸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게 한 가지에 이제 사람들이 평소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던 하나의 장면을 어떤 디자인적인 제품으로 풀어내고자 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기능이 조명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관심 없는 사람들도 그냥 집에 걸어놓거나 세워놓으면은 조명으로 사용할 수도 있게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조명 액자 속엔 학교 앞 풍경을 담기로 했습니다. 변화무쌍한 도시의 24시간 풍경을 한 장 한 장 기록해 나갑니다. 평범한 이 풍경들이 모여서 빛나는 조명 액자로 다시 태어날 텐데요. 산업 디자인과 학생의 미적 감수성과 여성 특유의 섬세함, 그리고 첨단 공학 기술이 어우러져 그동안 세상에 없던 새로운 발명품이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합의 힘이 아닐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학문 간의 융합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서로 다른 기술들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성 엔지니어들이 지닌 소통과 협업 능력이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 여성들이 지닌 특유의 섬세함과 감수성, 그리고 주 소비층의 심리를 잘 아는 그러한 점 등이 강점으로 발휘되는 시대가 아마 다가올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숙명여대는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배출하면서 공학의 장벽을 낮추고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커리큘럼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로봇 연구기관으로 꼽히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존스 홉킨스 대학은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회자되기 훨씬 전부터 융합적인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7년 설립된 전자센싱 로보틱스 연구소는 의학과 공학의 융합, 의료 로봇 개발에 매진해온 비영리 학술단체입니다. 의학 로봇 분야의 권위자인 러셀 테일러 교수는 의사와 기계의 기술을 통합하는 수술 시스템 개발에 주력해왔습니다. Well, healthcare is fundamentally involves technology. It has from the very beginning of time when surgeons used tools to open a skull. What's happened over time is people have learned to be more intelligent, to work it better, and technology, especially enabled by computing, has enabled us to do things more effectively. If I'm thinking in terms of this three-way partnership that I mentioned, it really does start with the physician. We're trying to help physicians treat patients better. But in partnership with technology and information. When this building 의료 산업은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존스 홉킨스에선 의사와 공학자들이 협업해서 더욱 영리한 외과 수술 로봇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or I'm sorry, it was called just the Computational Science and Engineering Building. Go ahead. 이것은 초정밀 안과 수술 로봇인데요. 떨리지 않는 로봇 손을 이용해 미세한 부위의 수술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원격 조종 수술도 가능해졌습니다. 최근엔 이러한 의료용 로봇들을 응용해서 우주 위성에 연료를 보급하는 로봇을 발명하기도 했습니다. We could be the human assistants in space, right? 이게 메인이네요. Yeah. 이게 지금 나사 프로젝트에서 Be just the robot, and the only thing you could see would be whatever the cameras could see, whatever that camera could see, or this camera, or that camera. You can see that closer to the edge than there because it's a stereo view, 3D view. Over there with the gold cover. And that's really what a satellite looks like in space. It has this skin, this gold skin around it to insulate it in space, but it's very much like human skin. And you have to do something like do a refueling operation, you have to make an incision. You have to cut through the skin. Just like on a person, you have to cut through the skin to do surgery. And so the idea is to do it telerobotic. So that means we have a robot that will be in space with a cutter. And then we have a console, a control station on Earth, which here we're using the Da Vinci console.
And so the person, the human, would be sitting here. The surgeon, now not a surgeon, but like a NASA robot operator, would sit here and would see camera images, information from space, and would then would move the robot using these hand controllers, three-dimensional models, so that you can really see where you are. 이러한 첨단 로봇들은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과 다양한 분야의 소통이 이뤄낸 성과입니다. Right. Very good. Okay. Yes. More and more and more engineers can't just do the technology. We have to understand how the technology that we develop helps people or interacts with people and fits into society. So I think understanding of society is extremely important, and humanities are where that comes from. I think the second reason is that for any engineer, communication is extremely important. Again, engineering is about solving problems in the world, for people in the world. And I think a pure focus only on the technology is ultimately not productive. And I think the most successful engineers are also the ones who can communicate, who can work with others, who understand the impact of society and understand what they're trying to do and how it's important.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도 합니다. 서울의 한 스타트업 기업. 안녕하세요. 준비는 많이 하셨나요? 그럼요. 안 계신 동안 저희가 어제 했던 이슈들이 몇 개 있었죠? 네. 그렇구나. 이효원 대표는 가방거리 아이템 하나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효원 씨가 창업의 기반을 마련했던 건 한 수업을 통해서였습니다. 추가한 부분. 그래도 저희 여기 이상의 굵기가 너무 얇아서 이 디자인으로 가면 너무 불안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일체형으로 해서 이걸 이렇게 안 해도 그러니까 얘만 따로 움직이면은 가방을 딱 걸었을 때 끊어질 수도 있다는 점. 설명을 하면 좀 자연스럽게 분해해서 그런데 이 가방거리는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요? 가방고리 홀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카페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카페 가면 1인 바 좌석이 있거든요. 거기에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옆에 가방이 있어서 앉을 자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가방고리라는 홀더를 만들어야겠다. 우선 작동은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고 책상에 걸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맞물려서 네, 가방이 이렇게 밑으로 냈을 때 받쳐주는 형식이고요.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디자인이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를 시작으로 점점 창업 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갔습니다. 시제품을 제작하고 창업 기금을 마련하는 것까지 모두 수업의 과정이었죠. 평가 역시 외워서 보는 시험이 아닌 실질적 성과물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제품이 될 거라는 확신은 사실 어디서 크게 설문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얻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 수업에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마지막 평가 때 저는 그 확신을 그 평가 때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 평가를 준비하면서 제가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은 금액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수업 평가를 듣고 있는 다른 학생들이 저의 소비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좋게 평가하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그 심사위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들이 이 제품은 시장성이 있는데 이건 좀 되겠는데 라는 평가를 얻음으로 인해서 저는 확신을 얻어서 창업에 몰입할 수 있게 됐어요. 진짜 이효원 대표와 직원들이 회사를 나섭니다. 네, 그냥 올라가면 될 거예요. 끝까지 올라가면. 오늘은 협력업체와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인데요. 제품의 문제점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이쪽은 그대로고 이쪽 완만하게 빼고요. 네. 여기서는 왔다 갔다 움직이잖아요. 그럼 얘는 각도 같으니까. 네. 얘는 그대로 움직이고 여기 각도만 이렇게 완만해지는 거예요. 지금 얘가 각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더 두꺼운 건 커버를 못하는 건데 조금 더 이렇게 완만해지는 모양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그냥 발상 단계라서. 네. 알루미늄이 양산할 때 상대적으로 이제 비싸기 때문에 이제 플라스틱으로 테스트를 하고 이제 막 기업가로서 첫 발을 내디딘 효원 씨. 매 순간 봉착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효원 씨는 4차 산업시대의 인재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과 정신은 이제 흔히들 말하는 것은 도전하는 사고, 또 마인드, 자세,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창의성, 혁신성, 그다음에 누구보다 먼저 남이 안 한 것을 하려고 하는 적극성 이런 것들을 많이들 얘기합니다. 저희 학과에서도 그것을 바탕으로 하지만요. 사실은 그것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문제를 찾아서 남이 못 보는 문제를 찾아서 또 남이 봤더라도 남보다 좀 더 나은 솔루션을 해법을 찾아서 그 혁신적으로 해결해 주는 거죠.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선 4차 산업시대 인재의 중요한 자질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수업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경영학부 학생들이 아침부터 바빠 보입니다. 보고 오셨다고 하셨으니까 요약한 내용을. 저도 마이다스 IT 같은 기업에 전략 부분은 다 리스트럭처는 전략 3가지 중에 조직 혁신론이라는 전공 수업 시간에 중요한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기존의 이론 위주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겐 실제 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개방성, 다양성, 포용성, 약간 개방적이고 저희가 이제 잘 그거는 요 근래 플랫폼 비즈니스 특징. 이제 준비가 모두 끝났나 봅니다. 빨리 오라 그랬는데. 오늘 수업에선 세 개 팀이 공통 주제를 놓고 무한 경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미 얘기한 바와 같이 마이다스 IT가 저희 과목에 제공한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중간 확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운영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노력을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거라는 거 각오를 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조 아이콘의 리드팅커를 맡은 백산입니다. 발표에 앞서 간단한 팀 소개 영상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오늘은 그 컨퍼런스홀 PBL실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그 발표 관련해가지고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기업 현장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교육. 기업이 원하는 실용적인 인재를 키우는 것이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은 그 경험의 다양성 중요하고 또 어떤 관계의 역동성이 중요합니다. 수업 시간에 이 경험은 다양하게 해주고 또 관계를 다양하게 엮어주는 것이 4차 산업혁명에 요구되는 학생들의 자질이자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머리뿐만 아니라 손, 발, 마음이 같이 움직이는 입체적인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확실하게 인식을, 문제 해결의 지식, 지혜를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고자 합니다. 중간고사가 있는 날, 학생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 찾은 곳은 강의실이 아닌 산학협력을 맺은 IT 업체의 본사입니다. 제가 평가는 업체 경영진과 담당 교수가 함께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 있어요? 처음 보면 수업 엉덩이 친 사람. 저는 89학번이라서 제가 다니던 그 대학 캠퍼스나 수업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에리카 캠퍼스를 방문하고
캠퍼스 분위기 한번 놀라고 또 경영학부 수업하는 방식에 대해서 놀라고 그 교실이나 학생들 여러분들의 어떤 표정이나 이런 진지한 태도에 대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약 발표를 맡게 된 아이콘 팀의 발표자 경영학 학생들은 그동안 협력 기업이 실제로 준비 중인 구인 구직 플랫폼을 구체화시키는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생각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구직자에게서부터 점에서 인사이드 아웃과 아웃사이드 인 전략이 잘 결합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시드의 시성을 낮출 수 있다면 구직자를 더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학 커리어 센터에서 인시드를 활용하거나 도입을 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현재 특성화고나 대학 내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실제로도 취업할 수 있는 3학년, 4학년 단계가 되면 커리어 센터에 많이 가서 상담을 받고 프로그램을 소개해주기도 하거든요. 과연 경영진의 평가는 어떨까요? 네, 그 프로젝트에 대한 목표를 굉장히 잘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구직자나 기업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그 마이다스에서 이제 개발한 채용 솔루션이 구직자인 학생들에게 또 기업 고객들에게 왜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해서 그 솔루션을 좀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좀 많이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양대 캠퍼스 안은 특별한 패션 기업이 있습니다. 주얼리 패션 디자인과 4학년인 장윤경 학생이 창업한 기업인데요. 창업한 지 이제 겨우 2년 만에 월 1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기지도학과 4학년 허인행 학생과 공동으로 대표를 맡고 있죠. 오늘 가졌어? 네, 진짜 무겁네요. 한국인의 삶과 문화를 옷으로 디자인한 여성 의류 브랜드인데요. 진짜 이렇게 쇼 이렇게 입고 각자 이렇게 지난해엔 북미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패션 행사인 밴쿠버 패션위크에 초청받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79명이 참가한 행사. 유명 디자이너들과 당당히 실력을 겨뤘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잡은 거는 한국 문화를 재밌고 귀엽고 사랑스럽게 만들어보자. 사실 한국 문화 했을 때 조금 생각나는 게 뭐 태권도, 비빔밥 이런 식으로 조금 색채가 강한 게 떠오르는데 저희는 팀원 중에 이제 일러스트 작가, 그다음에 사진 작가, 그다음에 국악 작곡하시는 분이 같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그런 한국 문화를 풀어나가는 재미가 참 있거든요. 저는 아마 밴쿠버 패션위크에서도 저희에게 초청이 온 게 그런 한국 문화를 좀 재밌게 풀어내는 브랜드여서 이렇게 가치를 알아봐 주시고 찾아와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학생으로서 이렇게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었던 건 학교 측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사실 학교한테 지원을 받은 게 너무 많은데요. 이제 사실 창업을 하려면 이제 프로세스가 너무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부터 시작해서 특히나 뭐 사람을 구하는 과정,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을 조달하는 과정, 그리고 작게는 상표권을 출원하는 과정까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 한양대학교에서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 과정들을 하나하나씩 도와주고 있어요. 장윤경 허인행 대표는 교내에서 열린 아이디어 경진 대회를 통해 창업의 첫 발을 디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리는 특별한 오디션. 한양대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빠듯하지만 원래 생각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 떨려요. 드디어 긴장된 오디션이 시작됐습니다. 명확하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적절한 홍보 수단이
너무 좀 제한돼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인스타마켓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찾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들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구체화돼야 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짜 기본 중에 기본 구글링 한 번만 해도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인스타그램 치면 명강 검색어로 조작기가 떠요. 그것만 한번 검색해 보셨어도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안 만드셨을 것 같은데 아무리 컴퓨터 공학과지만 이런 여러 가지 뒷 배경들 좀 조사를 함께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 심사위원분들 바로 심사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아쉽게도 한 번의 패스 밖에 받지 못하셔서 결선 진출은 안 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적인 요소들을 모티브로 한 주얼리 브랜드 다가치입니다. 다가치의 뜻은 만을 다해 가치를 붙여 많은 가치와 그리고 다 같이 함께하는 주얼리라는 뜻을 중의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2016년 외래 관광객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지원을 받기까지는 엄격한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갖지 못해 먼저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과해야 본선에 오를 수 있습니다. 주얼리화를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되게 좀 태도를 갖고 계시다. 뭔가 결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기술 관련 장비 구입 대안을 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데 주로 쓰게 될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셋의 패스로 결선 진출 확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선을 통과한 후엔 학생 투표단의 최종 투표를 통해 지원금 액수가 결정됩니다. 네, 제가 창업에 예전부터 많은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런 기회를 얻기를 좋아했는데 더 큰 무대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 같아서 정말 기쁩니다. 계속 할 거예요? 예, 당연히 이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기 위해서 도전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 아이템이 잘 되면은 더 좋은 방향으로 소비자분들께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측의 아낌없는 지원은 창업뿐만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마음껏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열려 있죠. 이 로봇은 영상을 받아서 영상에 나온 맵과 이제 경기장의 상태를 읽어서 로봇의 경로를 자기 로봇이 스스로 판단해서 정하고 그 경기장에 있는 미션지의 숫자들을 읽어서 숫자들의 합을 더하는 미션을 수행하는 로봇입니다. 로봇공학과 원준희, 서재식 학생은 늘 연구실 112호에서 살아서 팀 이름도 112호 팀으로 정했습니다. 112호 팀이 개발한 로봇은 어떤 걸까요? 노트북에 웹캠 카메라로 경기장의 라인을 따라가면서 사치견산을 해내는 로봇인데요. 주어진 길을 바르게 가야 하고 길에 나타나 있는 사치견산 기호들을 정확히 인식해서 문제도 제대로 풀어야 합니다. 물론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저는 뒤로 빼야 수없이 많은 실패와 도전 끝에 드디어 새로운 로봇이 탄생했죠. 지난해엔 국제 로봇 콘테스트에서 당당히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로봇을 만들고 대회에 참여하기까지 모든 비용은 학교에서 지원했습니다. 제작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팀 이름처럼 112호라는 게 사실 저희 학교 제1공학관에 있는 로봇공학과 연구실인데요. 그 연구실 안에 이제 교수님이 이제 학생들 사용하라고 이제 다양한 모터들, 그다음에 제어기, 그리고 이제 웹캠 등등 이제 구비가 되어 있고 저희 로봇공학과에 하이맥이라는 학회가 있는데 그 학회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대회에 나가는데 물품들 혹은 이제 대회를 연습할 수 있는 장소 아니면 코드 같은 걸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작 비용은 크게 많이 안 들었고 이제 아크릴만 저희가 따로 프레임을 제작하는데 저희도 사비로 한 2만 원 정도 썼던 것 같습니다. 다른 팀들보다는 이제 저희가 시간적으로 좀 공들인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렇게 또 상을 받으니까 앞으로도 좀 더 많이 공부해서 좀 더 나은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로봇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또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학생들을 위한 창작 공간인데요. 3D 프린터 룸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다른 학생들도 무료로 24시간 동안 쓸 수 있게끔 개방이 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다양한 재료, 필라멘트 또한 이제 학교에서 구비를 해놓았기 때문에 자기가 필라멘트가 없어도 학교에 이제 자기가 이런 필라멘트가 필요하다 얘기를 하면 그 필라멘트 이제 자기가 직접 구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쓸 수 있다는 게 또 두 번째 장점 같고요. 여기 보이는 것들은 이제 학생들이 이 공간에 있는 프린터를 가지고 직접 인쇄한 것들인데요.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두께나 이거 형태 때문에 이제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데도 이제 이런 걸 뽑을 수 있게 시설이 되어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재질이 PLA로 이제 뽑은 건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식물성 그 옥수수 전분 같은 게 이제 재료로 들어간 거고요. 이제 이렇게 생긴 게 저희가 직접 설계하고 뽑았던 브라켓 중 하나입니다. 지금 보이다시피 사각형 모양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20x 20짜리 프로파일을 고정하기 위해서 이런 브라켓을 설계를 하고 프로파일을 저희가 고정을 시킨 다음에 위에 카메라를 달아서 카메라 지지봉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곳이 레이저 커터를 사용할 수 있는 레이저 커터 룸인데요. 이런 아크릴판을 자르거나 혹은 위에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최첨단 시설을 갖춘 이 공간의 이름은 놀리지 스튜디오입니다. 꿈이 있고 도전하는 한양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창작 공간이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놀리지 스튜디오의 불빛은 오늘도 꺼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2년 전에 학생들이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때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할 때 외부로 나가는데 교내에서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갖고 왔을 때 작품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날리지 스튜디오를 저희들이 만들게 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메이커 스페이스, 즉 날리지 스튜디오에 와서 여러 가지 작품 활동을 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양대 놀리지 스튜디오의 롤 모델은 미국 남부의 명문 조지아 공과대학입니다. 미국의 3대 공과대학으로 손꼽히는 조지아 공대에선 미국에서 가장 큰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죠. Great to see you again. Because project. And so 조지아 공대의 가장 큰 자랑은 3,000제곱미터 규모의 창작 공간인 발명 스튜디오입니다. So this is the temporary home of our invention studio during our renovation. And these are three of our students, and you see the gentleman and the lady with the yellow armbands. These are prototyping instructors. This is Professor Kim from Hanyang University in Korea. Nice to meet you. And he is Nice to filming. meet you. Okay. Back real quick. All right. So you are the staff member. Yep. So the Okay. armbands designate a prototyping instructor. Uh-huh. We have two colors. The yellow is for a full Ah. instructor who can staff a room by his or herself. Uh-huh. An orange band is a prototyping instructor who's in training, who is learning all the machinery, who's learning how to staff the rooms and how to train fellow students.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한 창작 공간. 이곳에 있는 첨단 장비는 자그마치 64종에 달합니다. This one is also a Wow. demo part for one of our 3D printers. We have several other types that are also in storage right now because of the current renovations that are going on. But it's rather interesting. Like, look at this. Just kind of pull the box. That's right. And it was printed in one complete go. One Yes, complete that's code. one One print. print. One print. Using. 발명 스튜디오는
7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아무리 단단한 재질도 깔끔하게 자를 수 있는 워터젯 커터가 있는 방입니다. machine does is it has a very, very high pressure stream of water which pierces just about any material, either steel, aluminum, plastic, rubber, wood, and it cuts a small, about 14 thousandths of an inch. 사용법만 익히면 학생들은 누구나 이곳에서 고가의 장비를 이용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So here's my little panels that I've made, and like I say, electrical connectors will be in there. I put these tabs on there because if I didn't put the tab on there, it would fall through. As soon as it cuts all the way around, it would just fall into the tank. So I'll have to file those off, but very soon this will be mounted and I'll be able to plug in electrical connectors on that. Machining wall. So this is where all the large-scale research machines are. You've got CNC routers, you've got metal lathes and mills. A lot of this machinery you need training for, specific training that you can only get from the staff members in this room. 발명 스튜디오는 산학 협력을 맺은 기업들의 후원금과 졸업생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됩니다. 덕분에 매주 500여 명의 학생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죠. What are you making now? So I'm making a motor mount. It's for our 2110 class. Potentially we'll be using it later when we make our big machines for the class. So you are going to make a prototype of the large one? Yeah. Okay. So these material are provided by the department? Or? So just like the plastic pieces and then like the machines. So department to provide all the materials you need? Okay. Yeah. 기계공학과 3학년인 라일리는 로봇 대회 나가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Did we get a check with the TA? Yep. 팀원들과 역할을 나누어서 로봇의 부품들을 만드는 단계죠. All right. What is your final product after you making the parts? Yes. The final project will be a competition, which will be around Thanksgiving. We haven't started on that right now. We're working on a mini project, but the end of the semester we'll be using the parts that we make in the machining to create our final competition robot, whatever that will be assigned as. Who is the team leader? We're all co-leaders. Co-leaders. We're all co-leaders. That's a good one. I like that. Yes. It's really great that they have the resources here for us. I don't know what we would do if we didn't, like a lot of amazing materials and machines that give us basically the ability to do anything that we want as long as we know what we're doing. We have been surprised to discover that when we create these opportunities for students, they just run to them. It's like there's this built-up demand. It's like there's this pent-up need. And just by creating a facility like the Invention Studio, or just by creating a class, the students just start signing up for it. Like hundreds and hundreds of students. They cannot get enough of it. It's incredible. It's really the future of engineering education. 그 규모 면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거에 놀랐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한국에서는 스킬 미스매치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 학생들이 여기서 핸즈온 익스피리언스를 갖는다는 것이 그 스킬 미스매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양대학도 이 머시닝몰과 같은 것들을 근시내에 좀 셋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을 이끄는 주 원료는 바로 상상력입니다. 자유로운 창작 공간을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기발한 발명품들이 탄생하죠. 학생들은 이곳에서 스스로 생각한 것을 다양한 기기를 사용해서 직접 제작해보고 그 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다른 이들과 공유합니다. 벌써 몇 주째 발명 스튜디오에서 밤낮을 보내고 있는 제이스. 대체 뭘 만들기에 이렇게 열심인 걸까요?
What are you making now? So I'm working on the electronic speed controller for my electric bike. I'm modifying it so that it can take more current so that I can go faster on my electric bike right here. The main reason I wanted to build this bike in the first place was so that I could have quick and easy transportation around campus. Because a lot of times you might have a class that is, on one side of campus to the other, and you might have maybe 5 minutes to get there. 물론 학생들의 상상력이 실현되기 위해선 아낌없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Well, the main objective of the Invention Studio is to enable creative confidence into our students. We want our students not only to be designers but also builders of creative solutions and products for the future. Could you tell me the operational cost per year to, please tell me the operation cost of this Invention Studio. So it's an ever-growing target. It keeps moving. It's around close to $150,000 a year just in terms of operations or materials and supplies. But the real cost is actually our students who work as volunteers, who don't charge anything, but they are passionate to be here, and that's really the cost which we cannot quantify. Let's see. Perfect. All right, let's go. I did it. Let's go. 드디어 제이스가 전기속도 제어기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마음껏 편하게 캠퍼스를 달릴 수 있게 됐죠. Awesome. Great work. I really thank the Invention Studio for helping make this possible. A school like Georgia Tech, this kind of stuff is really right at home. If you're really interested in building stuff, then you'd be right at home at Georgia Tech. 새로운 기술이 빠른 속도로 질주해오고 있는 지금 변화와 혁신의 원동력은 바로 사람입니다. 미래 인재들의 요람, 대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기 위해 대학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화하고 있습니다.